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 몇 번씩 강조드려도 사실 아깝지 않은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 조금 특이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5월 26일 기준으로 대차거래 상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순위는 1위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차트를 일단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뷰고요. 이 차트로 넘어온 이유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보조지표 있죠? 이 두 가지. 이게 영웅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경우에는 이 보조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트레이딩 뷰 사용법 사실 영웅문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조 지표들 적용 방법,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 예시까지 이렇게 정리해둔 자료까지 만들어 뒀으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010-7318-9563 여기로 청소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그룹방 입장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미국장 상황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오늘의 종목들 이렇게 간단하게 추천드리는 이 그룹방도 초대를 해드리니까요. 장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만 살펴보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제가 여기 9개 종목 중에서 최소 7개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7개 중에 대부분이 오늘 장 시작에 시초에 엄청난 상승 보여줬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로 돌아가 보면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종목과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일단은 이유가 두산이 2019년부터 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뭐 하는 종목이냐? 바로 SMR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외에도 오클로 아마 최근에 SMR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클로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준비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자력과 관련돼서 이전부터 칼을 갈고 나온 기업이고요. 그 결과 최근 어떻습니까? 루마니아 SMR 발주사 경영진이 두산 에너빌리티 찾아서 점검에 나섰었죠. 바로 이번 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루마니아 이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미 루마니아 대통령이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이후에 발주사 경영진이 다시 왔다는 건 사실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엄청난 호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외 기업과 미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도 해외 각국의 SMR 관련된 수주를 아마 지속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종의 파운드리 생산이죠. 기술 같은 경우에 미국 SMR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개발사들이 가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이 SMR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원전 엄청나게 4배나 더 늘리겠다라는 행정명령 검토하고 있고요. 이 미국의 SMR 기업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오클로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이사회 원래 멤버가 누구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그리고 이 이사회 의장으로 또 누가 있었느냐? 샘 올트먼 오픈 AI의 CEO죠. 지금은 사임했습니다. 이 SMR 관련해서 이걸 오픈 AI에 도입하는 절차 과정에서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 사임을 한 상태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미국 역시 SMR에 관심이 엄청나다. 이 와중에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으니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더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상황 어떤가요? 조기 대선 토론에서도 다시 한번 나왔지만 이 세 가지가 결국 다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SMR도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한국도 이 에너지 관련한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AI죠. AI가 이제 국력, 나라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 AI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서 전력 공급을 위한 이런 에너지 사업에 투자 및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오늘은 미장이 휴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충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올라줬다면 아마 조금 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급상승하는 뉴스케일 파워만 봐도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기본적으로 분봉으로 보면서 우리가 단타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 급등 보여줬다가 이렇게 장 시작되면서 개파락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단타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분단위로 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처입니다. 여기 보조지표 보시면 이 빨간색 서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추세가 매도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후에 보시면 여기 히스토그램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한번 포지션을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포지션만 한번 정리해더라도 오늘 이 정도의 하락폭 피할 수 있다. 2.5%. 이 정도 하락폭은 일단 피하고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종목을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 좋은 자리 나오면 또 포지션에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떤 자리에 보통 진입을 하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했다가 여기 또 매도 추세로 전환됐다는 시그널 나오면 한번 정리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아마 이 부분에 한번 포지션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차트만 보고 이걸 자신하느냐? 저는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표에 서클이 빨간색이면서 히스토그램 청록색, 그리고 캔들이 양봉인 상태로 이평선을 이탈하는 지점, 이 지점에 저는 보통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쯤 아마 들어갔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손익비를 한 2대1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항상 저는 2대1로 설정을 해줍니다. 손익비를 2대1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후에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다소 지루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이렇게 쭉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장과 같은 상황에 기다리는 와중에, 자, 지금 또 하단에 보시면 매도 추세로 전환됐다는 시그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바로 포지션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리를 했다면,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그래도 2% 수익을 단타 매매로 가져갈 수 있었다. 자, 아무튼 저런 식으로 2% 수익을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에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주가도 별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아마 2% 정도 수익을 보고 바로 빠져나왔겠죠.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들어갈 만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사실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그닥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금은 뒤로 미뤄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동일하게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대차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일단은 4월 중순 이때 사실 공매도가 한창일 시기에 이때 엄청난 양의 상환이 있었고, 지금도 보시면 아까 제가 영웅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대차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매도도 지금 이 주가 상승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공매도가 원하는 건 결국 이 주가가 하락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없죠.
호재가 워낙 많고, 그리고 이게 호재가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극단적인 뭐 예상입니다만 쇼커버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한국장 상황에 누가 뭐래도 원자력 관련, 원전 관련 대장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하고요. 그만큼 지금 공매도 세력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대차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은 계속 뭐 들고 가셔도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전력 확보는 필수기 때문에 이 전력 확보에 있어서 SMR이라는 이 기술은 사실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SMR의 주요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기존 원전과 다르게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작은 규모로 가능하고 또 지하 또는 밀폐식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경제성 및 초기 투자비가 절감된다. 소규모 투자 가능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증설도 가능한, 자, 이런 미래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지 조건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도서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력망이 외부와 이어져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조건에 아주 알맞은 지리적인 조건에 알맞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SMR에 관련돼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지금 뭐 알리백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사용하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이 뭐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문제인데, 이 태양광과 풍력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태양광은 태양이 뜨지 않으면 전력을 생산해낼 수 없고, 풍력은 뭐 바람이 불지 않는다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가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헐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뭐 이런 게 없죠. 일정하게 전력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간헐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생성이 최근에 어떤 걸 불러왔느냐? 스페인의 정전에 이 재생에너지가 지금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지만 이 간헐적인 전력 공급 때문에 스페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 SMR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다행히게도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관련 기술이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망도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단타매매 테마주로도 적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들고 가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